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 중에 주택보증공사에서 보험을 든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유찰이 많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이 보험을 들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결국 보증공사에서 보험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을 시점에 집값이 다운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오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질 경우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 들어갈 때는 정말 조심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강의 따로 해놨으니까 센 경매, 전세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주택보증공사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내주고 나서 이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받아가지고 결국 이 구상권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명령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이 주택보증공사가 포기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하신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주택보증공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집에 또 이 소유자가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임차인은 과연 대항력이 있을 것이냐,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날리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배우고 꼭 경매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술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권 경매과정과 실전도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험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3월, 6월, 9월, 12월 초에 경영에서 오전은 10시, 저녁은 7시 시작해서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총 10주간 진행하고요. 화요일날은 수영대학교, 수요일날은 영남이공대 정규과정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날은 경매학원에서 실전투자 및 그리고 부실채권 중심으로 해서 개인 및 공동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단기 속성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백 잡는 실전 경매해서 PPT로 핵심을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강의안을 잘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보시면요. 2025 타경 3698 사건이 되겠습니다. 과연 임차권 등기된 물건의 신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를 보시면 2024 타경 3월 11일 이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는 강제경매해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14일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보면 올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증보험을 드신 분입니다. 2022년 1월 28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다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3억 8천 감정인데 이 4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이것은 아무도 입찰을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김씨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2024년 12월 23일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2024년 3월 11일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나갔는데 이 소유자가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는 거예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 1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임차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갔는데 들어온 이 새로운 임차인은 대항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판례를 보시면요. 대부분 판례 2022 다 246610 사건 및 246627 사건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보호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고, 제8조의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단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규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에는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이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주임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 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 임차 보전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은 주장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택임대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모든 것을 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고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입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씨 같은 경우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집에 들어갔을지라도 소액 임차인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은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분석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또 이 임차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택임대보호법에서 대항력을 포기할지라도 이 300만 원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데요. 자, 2025 타경 10544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주 물건인데요. 자, 4억 2,800의 감정입니다. 33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감정이 됐고요. 그래서 유찰이 쭉 돼가지고 지금 4차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독 입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독 입찰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독 입찰은 정말 분석을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박 터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1,100이니까 만약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10% 1,468만 원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 물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에 보면 압류해가지고 경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1일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했는데요.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이렇게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자가 이렇게 전출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렇게 전출을 했다는 거예요. 보전금이 얼마? 4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금액보다도 이 보전금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 이분은 임차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보증공사에 보험을 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천인데 전입일자가 2022년 3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음 전액 인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박땡땡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2025년 4월 21일 돼 있고 임차권은 2024년 3월 4일 했는데 결국 2025년 4월 7일 날 이분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전금이 미상이에요. 우리가 확정일자나 배당요구 미상 없음 이거는요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실제로 그 기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보전금 미상은 법원에서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임차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가져왔다. 그러면 5천만 원 대항력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25년 4월 21일입니다. 근데 전입 날짜는 2025년 4월 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우선 면제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되지 잘못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돈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요, 한 번 실수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을 잘 하시고 들어가야 되지 잘못 분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독 입찰하면서 결국 실패해서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법원에 돈 벌러 가가지고 돈 날리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집에 들어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대항력은 어디 된다? 있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권은 한 집에 우리가 보통 이제 최우선 면제권을 하는 목적이 이 건재당보다 나중에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을지라도 먼저 소액 임차인이 배당받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재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건재당권자 입장에서 한 집에 임차인이 2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명만 인정이 되는 이런 차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주장 가능하고 최우선 면제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우리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가 입찰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 대항력 있는 이 임차인이 결국 보전금이 4억 2천인데 4억 2천을 다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안타까운 물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공 투자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